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물리 시간 좋아하셨나요? 아마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겁니다. 그 어려운 미적분을 만들고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우주의 법칙인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 네,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아이작 뉴턴입니다. 우리는 흔히 뉴턴을 그저 머리 좋은 과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전혀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구석에서 책만 파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뉴턴은 무려 30년 동안 당시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던 영국의 조폐국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국조폐공사 사장이자 한국은행 총재의 권한까지 가진 엄청난 금융 권력자였죠. 실제로 그는 화폐 위조범들을 직접 수사해서 잡아넣을 정도로 숫자에 밝고 돈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 좋기로는 인류 역사상 1등이고 수학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거기다 실물 경제와 화폐 시스템까지 장악하고 있는 사람. 이 정도 스펙이면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승, 아니 들어가는 족족 돈을 쓸어 담아야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천재 과학자는 말년에 주식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허공으로 날리는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돈을 잃은 뒤 그는 죽을 때까지 이 한마디를 남기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밀하게 계산해냈지만 인간들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었다. 도대체 그 똑똑한 뉴턴이 왜 주식판에서는 바보가 되었을까요? 1720년 그해 봄 런던의 주식시장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노리고 있는 탐욕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뉴턴의 40억 증발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시계 바늘을 300년 전 1720년 영국 런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영국은 그야말로 돈이 썩어나는 나라였습니다. 식민지 개척으로 무역은 활발했고 사람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는 너무 낮았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죠. 갈 곳 잃은 돈들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런던의 주식거래소인 익스체인지 앨리는 매일 아침부터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남의 회사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모험과 로망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은 아주 매혹적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갚아야 할 막대한 빚을 자기들이 대신 떠안아주는 조건으로 남미 대륙, 즉 남해 지역의 무역 독점권을 따낸 것이죠.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남미는 엘도라도, 즉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야, 들었어? 남해 회사가 남미랑 무역을 튼대. 거기 가면 잉카 제국의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여있다던데? 배만 띄우면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상상력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사실을 따져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남미 대륙은 영국의 앙숙인 스페인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영국 배가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대포 맞고 침몰하기 딱 좋았죠. 무역 독점권이 있어봤자 실제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팩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스토리와 꿈이었습니다. 남의 회사의 주가는 실적도 없이 오직 기대감만으로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무런 기술도 없이 백서 한 장 달랑 내놓고 수백 배가 오르던 21세기의 잡코인 열풍과 소름 돋게 똑같은 모습이었죠. 이 광기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남의 회사 붐을 타고 별의별 엉터리 회사들이 다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기가 막힌 회사들이 많습니다. 톱밥을 압축해서 튼튼한 대포를 만드는 회사, 바닷물을 끓여서 금을 추출하는 회사, 심지어는 엄청난 수익을 낼 건데 그게 뭔지는 나중에 알려줄 회사라는 이름으로 투자금을 모은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사람들이 나만 뒤처질 수 없다며 돈다발을 들고 와서 제발 주식을 팔아달라고 애원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 조폐국장이었던 우리의 뉴턴 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는 숫자의 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광풍을 아주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수익에서 나온다. 실체도 없는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건 거품이야. 저 무지한 대중들이 불쌍하군. 뉴턴은 아주 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돈 벌 기회를 완전히 무시할 순 없었죠. 1720년 초 남의 회사 주가가 주당 170파운드 정도였을 때 뉴턴은 적당히 먹고 빠지자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350파운드쯤 됐을 때 뉴턴은 자신이 가진 주식을 전량 매도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원금의 2배를 챙긴 겁니다. 수익금은 당시 돈으로 약 7,000파운드, 현재 가치로 따지면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뉴턴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봤지?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것.
욕심부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딱 챙기고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지성인의 투자법이지.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과학자들에게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쉬운지 자랑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가 주식을 팔고 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뉴턴이 팔고 나자마자 시장은 마치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350파운드였던 주가가 며칠 만에 500파운드를 뚫더니 눈 깜짝할 새에 700파운드, 800파운드를 돌파해버린 겁니다. 뉴턴이 판 가격보다 무려 2배 이상 더 올라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뉴턴의 멘탈, 그러니까 평정심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미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비교였습니다. 뉴턴의 주변 사람들, 심지어 수학 공식 하나 모르는 옆집 김씨, 뉴턴의 집에서 마차를 몰던 마부, 청소하던 하녀까지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국장님, 아직도 주식 안 사셨어요? 저 이번에 남의 회사 주식으로 집 샀잖아요. 국장님, 저는 이번에 마차를 벤츠급으로 바꿨습니다. 역시 노동보다는 투자가 답이네요. 천재 과학자의 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팔고 나서 3배가 더 올랐어?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얼마야? 20억이 아니라 60억, 아니 100억이 될 수도 있었잖아. 게다가 나보다 훨씬 멍청한 저 사람들도 돈을 복사하고 있는데 영국 최고의 두뇌인 내가 겨우 이거 먹고 떨어져? 내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고? 질투는 인간이 가진 감정 중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아무리 IQ가 높아도 이 질투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모, 즉 나만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공포와 상대적 박탈감이 뉴턴을 덮쳤습니다. 이성, 논리, 수학적 계산, 그런 건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뇌가 탐욕과 조급함에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가 된 거죠. 결국 운명의 그해 여름, 주가가 거의 꼭대기인 1000파운드에 육박했을 때 뉴턴은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이라도 안 타면 평생 후회한다. 이건 계속 갈 주식이다. 그는 이성을 잃고 시장에 다시 뛰어듭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벌어둔 돈 20억은 물론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전 재산, 거기에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소위 말하는 풀매수를 때려버립니다. 인생을 건 마지막 베팅을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모든 거품에는 끝이 있습니다. 뉴턴이 전 재산을 털어넣은 바로 그 시점, 공교롭게도 그 지점이 바로 역사적인 고점, 즉 상투였습니다. 그해 가을이 되자 남의 회사의 경영진들이 몰래 주식을 팔아치우고 튀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설거지가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의 탐욕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너도 나도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고 받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품은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터져버렸습니다. 1000파운드였던 주가는 몇 달 만에 100파운드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90% 폭락,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뉴턴은 탈출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손실액은 무려 2만 파운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물론 뉴턴은 워낙 부자였기에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가 입은 손실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수십 번은 파산하고도 남았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뉴턴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자신의 지성이 탐욕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죠. 그는 죽을 때까지 누가 옆에서 남해라는 단어만 꺼내도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침대 옆에 있는 하인이 오늘 남쪽 바다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 실수를 했다가 쫓겨날 뻔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뉴턴이 멍청해서 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마법 같은 타이밍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진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주식은 머리 싸움이 아니라 멘탈 싸움이다. 그런데 만약 뉴턴이 탐욕에 눈이 멀어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남의 회사 주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넣지 않고 일부는 변하지 않는 금이나 안전한 국채에 나눠 담았다면 말입니다. 그랬다면 남의 회사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 반대로 안전자산의 가치가 그를 지켜줬을 겁니다. 적어도 40억이라는 거금을 날리고 화병으로 알아놓는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재도 실패한 예측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누는 자산 배분입니다. S&P 500처럼 우량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도 훌륭한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금이나 채권 혹은 현금 같은 안전자산을 적절히 섞는다면 우리는 뉴턴이 겪었던 폭락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뉴턴의 이 마지막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박을 쫓다가 쪽박을 찬 천재가 되기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내 돈을 잃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봅시다. 오늘 뉴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주치 시금치였습니다.